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변생입니다. 오늘은 회오리 수능편 101번째 시간이고요. 저번에 했던 이항 대립구조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것의 위험성이라는 강의, 그것에 있는 두 번째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수능 문제였는데요. 이번에도 수능 문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21번의 문항입니다. 일단 문제부터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뽑은 이유는 어떤 학생이 올려놓은 이미지를 봤는데요. 이거를 막 이항 대립 A하고 B 이 두 가지 가지고 분석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게 정답이 나왔다 막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대단해 보이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오류투성인데 어떻게 정답은 맞추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로 보이더라고요.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를 잡는 그런 케이스로 보여서 이 질문 한번 제대로 한번 설명을 해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함축 의미를 묻는 문제 유형은 지금 이 문장을 해석한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해석한다고 해가지고 큰 의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맥에서의 의미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한 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생이 그 필기에서 A하고 B를 어떻게 나눴는지 이런 것들도 가져오려고 했다가 그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이항 대립 구조로다가 힘든 이유를 그냥 이 지문을 통해서 설명드리는 게 더 빠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지문 첫 번째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cientists have no special purchase on moral or ethical decisions. 과학자들이 특별한 purchase를 갖지 않는데요. 뭐에 관해서? moral or ethical decisions. 도덕적, 윤리적인 결정들에 관해서는 특별한 purchase를 가지지 않는데 purchase라는 게 원래 구매잖아요. 그러니까 구매력 이런 의미로 쓰일 텐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그 물건에 대한 지배력, 통제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purchase는 은유적으로 지배력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특별한 지배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뭐에 관해서? 도덕적, 윤리적인 결정들에 관해서. 됐죠? 그럼 여기서도 이제 A하고 B를 나누면 과학과 도덕, 윤리는 대립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하는 학생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이항 대립 사고를 하는 학생들은. 두 번째, 세미콜론으로 연결됩니다. 관련된 내용이네요. A climate scientist. 기후과학자는, 이도 과학자네요. 과학자는 is no more qualified to comment. 자격이 똑같이 없대요. comment, 평할 자격이 똑같이 없대. on healthcare. 건강보건에 관해서 그 평을 할 자격이 똑같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건강보건 개혁에 관해서 누구만큼 than a physicist is 한 물리학자가 자격이 없는 것만큼이에요. To judge the causes of a bee colony collapse 판단하는 그 자격이 없는 것처럼 뭘 판단한다고요? The causes 원인들이죠. bee colony 그 벌의 군체가 collapse 무너졌대요. 벌의 군체가 무너졌는데 그 무너지는 것을 판단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처럼 똑같이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A is no more B than C is D 이렇게 외우신 학생들도 있을 거고 사실은 이 no more than 이라는 표현은 양적으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양적으로 똑같다는 얘기고 기후과학자가 건강보건개혁에 관해서 평하는 것의 자격과 물리학자가 비의 군체의 무너짐에 판단을 내릴 자격이 있는 것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양적으로 어떻게 똑같냐면 둘 다 없다라는 점에서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둘 다 아니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 A is no more B than C is D의 구조를 씁니다. 그럼 여기서도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기후과학자는 건강보건 쪽 관련이 없고 그죠? 이쪽에 그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게 아니고 물리학자는 생명과학 쪽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 문장에서 만약에 과학과 도덕 또는 윤리의 대립이다라고 생각했으면 틀린 겁니다. 이것도 지금 그죠? 이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으니까. 그럼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 이제 과학자라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죠. 사이언티스트라든지 기후과학자라든지 물리학자. 그죠? 이게 공통점이네요. The very features that create expertise in a specialized domain.
바로 그 특징들인데 어떤 특징들이냐면 that create 창조하는 특징들이래요. 전문성을 in a specialized domain 또 전문화된 영역에서 특성화된 영역에서 전문성을 창조해주는 바로 그 특징들은 lead to는 뭐뭐로 이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뭐로 이어진다? 무지로 이어진다. 많은 다른 others. 그 학생은 이 others 다른 사람들로 봤던데 이건 다른 영역들이죠. 그죠? 다른 영역들이죠. 다른 영역들에서의 무지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특성화된 영역에서 전문성, 뭐 과학이면 과학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창조한 특징들이 다른 분야에서의 그 무지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성한 분야에 전문성이 생기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른 분야에 무지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대립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전문성, expertise하고 무지 반대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A고, 이게 B구나. 이런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A고 이게 B구나. Specialized domain, 그죠? 그걸 다음에 many others. 이것도 반대되는 말이네. 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A하고 B가 맞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건 A하고 B 대립구조가 사실 아닙니다. 요것 때문에 일이 일어난다. 인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좀 더 설명할게요. 그 다음. In some cases, 일부의 사례들에서 lay people, 평민의 구체적 예가 서술되고 있습니다. 농부들, 어부들, 환자들, 원주민들이 may have relevant experiences, 적절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대요. 근데 어떤 경험들이냐면 that scientists can learn from, 과학자들이 그 경험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대립이 또 일어났네요. 뭐하고 뭐가 또 대립이 일어났습니까? 과학자들과 평민들의 대립이 일어나고 있잖아. 과학자들과 평민들이 분명히 뭐 되고 있어요? 대립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대립이 일어나고 있으면 대부분 그 이항 대립 구조에 함몰되어 있는 그런 학생들은 과학자들이 A구나, 그럼 평민들이 B구나 라고 잡아낼 거란 얘기입니다. 맞죠? Indeed, 사실상 최근 몇 해 동안 과학자들이 have begun to recognize this,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대요. 뭘 깨닫기 시작했냐면 the Arctic Climate Impact Assessment, 그 극지방의 climate, 북극지방의 기후의 영향에 대한 평가라는 것이 includes, 포함한대요. 뭘 포함한대요? Observations, 관찰들을 포함한대요. Gathered from local native groups,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 그룹들로부터 나온 수집된 그런 관찰들을 포함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네이티브 그룹스는 평민들이 될 것이고, 그죠? 앞에 있었던 그 과학자들이 이들로부터 나온 관찰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이 얘기인데, 지금 대립개념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평민들에서 나온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학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죠? 경험이 이제 관찰과 같은 개념이잖아요. 이런 것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맞죠? A하고 B라고 잡더라도. 그 다음에 So, 그래서 our trust needs to be limited and focused. 그래서 우리의 신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될 필요가 있고 집중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 갑자기 왜 나왔지? 그럼 우리는 또 누굽니까? 우리는 평민이에요. 우리는 과학자입니까? 평민입니까? 우리는 이 글에서는 위라고 하는 존재는 평민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응? 평민에 가까운 존재예요. 과학자들은 아닌 존재입니다. 여기 있는 평민이라고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과학자는 확실히 아닌 존재가 위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뢰, 그럼 우리의 신뢰는 뭐에 대한 신뢰입니까? 여기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 뒤에 문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신뢰입니다. 우리의 신뢰는 매우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매우 특정할 필요가 있다.
blind trust, 맹목적인 신뢰는 will get us into at least, get us, 움직일 겁니다. 우리를 안으로 빠뜨릴 거란 얘기예요. 적어도 똑같이 많은 문제 속으로 빠뜨릴 거란 얘기입니다. 뭐만큼? 전혀 없는 신뢰만큼. 지금 여기 또 대립이 나왔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맹목적인 신뢰, 그 다음에 신뢰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나왔어. 그럼 이것도 대립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퍼센트로 얘기하면 100빵 퍼센트와 100%잖아요. 빵 퍼센트는 신뢰가 없는 겁니다. 100%는 맹목적 신뢰예요. 그럼 전혀 안 믿는 거, 무조건 믿는 거, 아, 이거 대립 개념이네. 이것도 A고 이것도 B인가? 라고 생각하려고 했더니만 여기 A가 나오고 이거 B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건 C고 이건 D입니까? 대립적인 개념은 무진장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여기는 벌써 2쌍이 나왔지만 3쌍, 4쌍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진짜 중요한 건지 어떻게 알아요? 단순히 대립 개념을 분석하다 보면 얘 A고 A고 얘 A고 A, B고 모든 걸 다 A, B라는 이 두 개의 개념에만 끼워 맞추게 되면 문제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어떻다?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얘하고 얘가 대립 개념이 아니라 얘하고 얘는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둘 다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But without some degree of trust in our designated experts. 하지만 없으면 약간의 정도의 신뢰가 없으면 우리의 지정돼 있는 우리의 지명돼 있는 전문가들의 우리의 지명된 전문가들은 과학자들이잖아요. 그죠? 우리에 의해서 지명된 걸 수도 있고 하여튼 지명된 전문가들 과학자들이에요. 과학자들에 대한 약간의 신뢰가 없으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약간의 신뢰라는 것은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거지. 이 중간쯤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약간의 신뢰일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30% 정도 그러면 이게 약간의 신뢰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약간의 신뢰. 우리의 신뢰라는 것이 매우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특정하다는 게 일부에만 국한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이 30%. 30%도 너무 많으면 20%. 이 정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의 지명된 전문가들에 대해 신뢰가 없으면 이 전문가들에 대한 보충 설명이 대시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남성들과 여성들인데 어떤 남성들하고 여성들이면 그 사람들이 have devoted their lives. 자신의 삶을 바쳐왔다는 겁니다. 뭐 하는 것에? sort out 하는 건 정리하거나 정돈하거나 해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해결하는 것에, 힘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뭐에 관한 문제들? 자연세계죠?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세계, 우리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세계에서 자연세계에 관한 힘든 문제들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는 데 삶을 바쳐온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지명된 전문가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약간의 신뢰가 없으면 조금도 안 믿으면, 즉 신뢰가 없으면이잖아. 그러면 we are paralyzed. 우리는 뭐 된다? 마비가 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여기서 얘기한 뭐예요? 전문가들이잖아. 다시 말해서 과학자들에 대한 약간의 특정한 신뢰가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는 마비가 됩니다. 약간 있어야 돼요. 무조건 믿어야 돼요? 아니, 무조건 믿는 거는 신뢰 없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양극단이 통하는 겁니다. 약간 신뢰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 약간의 신뢰는 특정한 부분에서 신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죠? 우리는 마비가 될 거고 사실상 난 너무 모르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 마비가 되는 거랑 비슷한 부정적 결과가 모르는 거죠. 뭘 모릅니까? Whether to make ready for the morning commute or not. 그 아침에 통근을 해야 할지, 통근 준비를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에 관한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를 모르게 될 거란 얘기예요. 이걸 왜 몰라요, 그죠? 당연히 알아야 될 건데도 모를 거란 얘기 아닙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왜 이런 걸 모르는 일이, 당연한 걸 모르는 일이 발생했습니까? 과학자들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했던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해 안 될 만한 건 이제 앞부분에 이 얘기가 이해 안 될 거야. 과학자들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지배력이 없어요. 과학자들은 그럼 쓸데없는 사람들이겠네. 이것도 몰라? 기후과학자들은 건강보건에 대한 개혁에 대해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물리학자가 그 벌꿀의 아니라 꿀벌 맞아, 벌꿀이 아니라 꿀벌의 그 군체 그 무너짐에 관해 판단할 그 자격이 없는 것처럼 과학자들이 능력이 별로 없네 이런 생각을 할 건데 그 다음에 여기 오히려 그 사람들이 특정한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무지해졌다는 얘기가 여기서 무지한 분야들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통해서도 과학자들에 대해서 100% 맹목적인 믿음을 가질 수는 없잖아. 왜? 틀리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서 이미 이거에 대한 근거를 깔고 가는 거였죠. 그죠? 일부만 믿어야 된다. 그 전문 분야에 대한 것만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웬 얘기 나왔어요? 일부 사례에 대해서 평민들이 적절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 과학자들이 그것을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과학자도 모르는 게 있고 오히려 평민들이 더 잘 아는 분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학자의 맹목적 신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하면 과학자들 바보야? 신뢰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이거는 이거랑 똑같이 위험한 거야. 일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앞에 다 전제를 깔아놓고 그러므로 우리의 신뢰라는 것이 제한되거나 집중될 필요가 있어요. 특정한 것에만 신뢰를 해야 되고 이게 100%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한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특정적이 돼야 된다고 맹목적인 믿음 100%는 우리를 no trust, 빵프로만큼 똑같이 문제에 빠뜨릴 거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럼 그렇다면 이제 전혀 신뢰를 안 한다면, 즉 빵프로로 간다면, 즉 일부 특정한 것에 대한 믿음도 없다면, 그러면 우리 평민들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비가 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죠? 아무도 못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못한다는 얘기를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 통근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모르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당연히 알 것도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밑줄을 친 것이 무엇인가라는 얘기입니까? 1번. Questionable fact that have been popularized by non-experts. 의심할 만한 그런 사실이죠. 근데 어떤 의심할 만한 사실이냐면 대중화된 의심할 만한 사실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대중화되어 온 의심할 만한 그런 사실이에요. 그럼 비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어떤 통념인데 틀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럼 저게 여기 나와 있는 개념 중에 저 개념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본문에서 언급된 개념이 아닙니까? 언급된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언급된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까 이 지문을 촬영하게 된 원인이 됐던 어떤 학생의 그 A-B 분석을 보게 되면 이것도 A인가 B인가로 분석하고 있어요, 열심히. 아니 왜 그런 거죠? 본문에 없는 건데 왜 없는 건데 A하고 B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 다음 readily applicable information offered by specialized experts. 일단 specialized experts는 A, 과학자들에 해당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쉽사리 적용 가능한 정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특정한 전문 분야에서 이 세상의 자연과학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생길 수 있는 힘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지식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되게 대중화된 것을 의미하는 거지, 이거는. 그지?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힘든 질문에 답변을 해온 사람들이 과학자들인데, 전문가들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기여한 것이 모두가 지금 다 힘든 내용이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 이 글엔 안 나온 얘기예요. 과학자들이 만든 것들 우리 쉽게 쓰고 있는 것들 너무 많잖아요. 그죠? 전기라는 거 뭐 어렵습니까? 전기 쉽게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왔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쉬운 정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쉽사리 적용 가능한 정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만든 이 세상에 대한 해결책일 수도 있는데 이게 대중화된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Specialized Expert에서 제공 이것도 모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문맥에 넣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마비가 되고요. 이 사람들 아예 100% 신뢰하고 0% 신뢰 중에서 이 0% 신뢰를 하게 된다면 그럼 과학자를 못 믿어. 그럼 과학자들이 만든 전기라는 개념과 전기 제품도 못 믿어. 그럼 전자제품도 못 쓰게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맥락상 어울리는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약간의 추론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3번은요. Common knowledge that hardly influences crucial decisions. 흔한 지식인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식이에요. 뭐에? 중대한 결정들에. 중대한 결정들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흔한 지식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란 존재가 모르게 된다는 얘기죠. 뭐를? 흔한 지식을 모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흔한 지식까지는 괜찮아 보여요. 근데 어떤 흔한 지식이냐면 that hardly influences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뭐에? 중대한 결정에. 중대한 결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중대한 결정이란 말은 왜 나왔을까요? 저 결정이란 말은 저 ethical decisions라는 표현에서 아마 나온 것 같은데 저기 중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pecial purpose가 없다. 그냥 단순하게 이 문맥에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마비가 돼가지고 이거 모르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흔한 지식도 모르게 되는데 어떤 흔한 지식이냐면 hardly influences crucial decisions. 거의 중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흔한 지식. 이것도 약간 삐껴나가 있는 이 요즘에 그 문제들이 특성이 약간 이때도 약간 보이긴 했네요. 삐껴나간 듯하죠. 이게 흔한 지식이라고 하면 쉬워지는 readily applicable information하고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문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대한 결정에. 이 얘기는 없어요. 중대한 결정이 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과학적인 결정, 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결정에 대해서 과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지식, 지금은 대중화된 지식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이거는 삐껴나가 있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좀 틀려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적절치 않아 보여요. 그 다음에 4번은 practical information, 실용적 정보입니다. 통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뭐 실용적 정보 될 수 있죠. 그죠? 통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통근을 준비해야 할지, 통근을 준비해야 할지가 흔한 공통의 지식이야. 중대한 결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통근을 해야 할지, 중대한 결정. 그럼 삐게 나가 있는 것 같고요. 실용적인 정보, 요까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표현 자체로 봤을 때 readily applicable information, common knowledge, practical information까지는 다 괜찮아 보여. 근데 이 4번은 왜 틀리냐면 produced by both specialists and lay people 해서 틀린 거죠. 이 practical information이라는 표현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practical information은 맞는데 both A and B 전문가들과 평민들 둘 다에 의해서 생산이 이루어지잖아. 이 글에 따르면 생산자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and lay people란 요 표현이 있어서 틀린 겁니다. 여기 scientist까지는 정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and lay people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biased knowledge that is widespread in the local community. 치우쳐져 있는 지식이에요. 통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가 치우쳐진 지식은 아니죠. 그냥 누구나 통근을 할지 그냥 흔한 지식이고 쉽사리 적용 가능한 정보가 될 수 있어도 이게 치우쳐진 지식은 아니죠.
일단 저것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거라고 하면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거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생성되어서 퍼진 것인지 아니면 평민들이 그냥 경험해서 갖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쪽이 그죠? 이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치우쳐진 지식이라는 거 저거 바이어스라는 표현 자체 때문에 저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이어스라는 말만 바꾸면 이것도 정답이 될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common knowledge라든지 practical knowledge라고 하면 실용적 지식, 어떤 지식이냐면 널리 퍼져 있는 in the local community, 그 지역사회. 그러면 괜찮죠. 그죠? 틀렸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A하고 B로 이렇게 딱딱 나눠질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선지도. 그 학생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A하고 B 딱 두 개로만 나눠더라고. 응? 이게 진짜 소가 뒷걸음치다가 정답 맞추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그죠?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요 부분이 왜 그럼 전문적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정보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려면 우리가 이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과학자들을 약간 신뢰를 해야 돼. 그들의 전문 분야, 그들이 해결하는 문제들, 그죠? 이 자연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대해서 그들이 힘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잖아요. 그 해결된 것이 지식이죠. 그죠? 해결하는 방법이 지식인데 그 지식에 대해서는 요것만 신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정보가 이 세상에 퍼져 있을 거 아닙니까? 대중화되어 있는 이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사용해야 된다. 이것도 안 믿으면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도 모르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출근도 못하게 되겠죠. 그죠? 아무것도 못하게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쉽사리 적용 가능한 정보죠. 즉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정보, 누구나 쓸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누가 제공했어요? 전문가가 제공한 거죠. 그죠? 2번이 명확하게 맞고 약간 나머지 것들은 삐껴 있거나 본문에 없는 내용이거나 그죠? 틀린 내용인 것들로 확인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오답이 아마 그 당시에 3위였을 거예요. 이거 쉬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지 않은 문제들 획일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독해의 목적은 획일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독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막 도구를 가져다 쓰는데 웃긴 건 뭐냐면 그 도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획일적 분석이 오히려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면 이게 수능에서 한두 문제라도 있다면 100% 이게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 분석은 존재의 의의를 상실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 A, B로 나누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 여기서 A, B로 나눠질 수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었잖아요. 이 글에서. 그죠? 신뢰가 없는 거하고 맹목적인 신뢰 이것도 A하고 B로 나누는 학생들은 이걸 잘못 잡았을 거랍니다. 그죠? 이 둘 중에 뭐가 맞는지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아, 신뢰가 없는 게 틀렸으면 맹목 신뢰가 맞는가? 아니, 둘 다 틀린 거예요. 약간의 신뢰가 맞는 거지. 제3의 개념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양끝이 아니라 중간 어느 배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번아웃에 관련돼 있는 지문이 기출에 나왔잖아요. 100% 번아웃은 없어. 일부만 번아웃이지. 번아웃 안 한 거 100% 번아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가 중간에 있다는 얘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획일적으로 가지 말라는 내용을 가지고 중심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진 글인데 획일적으로 분석하는 이 모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이렇게 획일적인 분석을 만들어낸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죠. 그게 실전 적용이 100% 되는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판단을 남에게 맡기게 되면 여러분들은 결코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에 올라설 수 없어요. 정승재 선생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가 결정하라고. 남이 결정해 주는 거는 5등급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맞습니다. 영어도 그래요. 영어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결정해서 이것은 진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할 때 따라가야지 그게 아닌 것을 따라갔다면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문제 생깁니다. 나중에 그렇게 가르친 강사들이 여러분에게
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럼 보상을 해줄 것인가? 아니죠. 보상해 주겠습니까? 할 수도 없죠. 시간 어떻게 보상합니까? 현명한 학생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오리 수능편 101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